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방송을 아주 오디오 멋있게 시작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잡음이 생겨서 저희가 라이브는 내리고 다시 녹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인데 이번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건과 관련해서 많이 공부도 했고 또 이쪽에 관심이 많고 그랬다 그래서 나름 저는 전문가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IAEA는 국제력 원자기구 원자력 기구죠. 국제 원자력 기구는 유엔 산하 기구가 산하 기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도 강조를 많이 하셔서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들었다가 이게 이런 의미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엔 그 산하 기구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들이 보고한 그 깡통 보고서에 이렇게 얽매 가지고 이거를 판단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그 뜻이 이제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좀 의아했던 게, 더 이상했던 것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IAEA가 오염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그 대책을 촉구하고 이랬는데, 그럼 저분들은 국제 유엔 기구 다니는데 어떻게 들어갔지? 그리고 저런 그 위험한 행동을 왜 하고 다니지? 민간 기업이라면 그냥 편하게 연구나 하고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해주셨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만큼 유엔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한국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양이원영 의원? 그분이 이분보다 유엔에 대해서 잘할까요? 자, 반기문 전 총장은 13일 국회에서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사무국의 직속 기구가 있는데 그런 기구에 기관장 차석은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그 기구가 IAEA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는요, 운영은 자체적으로 한답니다. 누구의 간섭을 받고는 거 아니고, 다만 운영 예산은 유엔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엔에서 운영비를 받고 직원 급여 나가고 이러면 그게 산하기관이 아닌가요? 확실하게 산하기관이라는 것을 이번에 육성을 통해서 입증을 한 겁니다. 어떤 조직표 이런 거 떠나서 확실하게 유엔을 운영하셨던 사무총장이 그 기관장 차석 다 임명하고 운영비 유엔에서 내려보냅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러면 딱 명백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IAEA 유엔 산하 기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게 지금 그 신뢰받지 못하는 기구로부터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느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 주장의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공사의 사업이 백지화된 배경을 놓고도 결국 정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일이 불거졌는데, 이 양쪽 소재가 어쩌면 총선까지, 지금 22대 총선까지 이끌어 나갈 거라고 지금 그런 기세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종복 인천시장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이 글을 올린 것 중에 첫 번째 문장이 눈에 확 띕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선동 정치인의 오염구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오염구. 괴담 만들어내는 정치인들의 입은 오염구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나름 이제 유정복 시장이 그 오염수에 대한 의견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보통 다 나온 자료고요. 그렇죠. 쭉 근데 마지막 세 번째에 보면 이제 그 광우병 사태, 또 사드 괴담, 그래서 온 나라를 공포와 도가니로 몰아넣고 지금 나타난 사실이 있느냐, 이걸 막 비난을 하죠.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우병 얘기해놓고 사드로 저 괴담 만들어내고 해놓고도 지금 와서 당시에는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떠들었던 많은 정치인, 연예인들 지금 한 명도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바람에 피해를 받은 양축 농가들, 그리고 육류를 팔았던 식당들, 그분들만의 고민이었고 그분들만 피해 본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유정복 시장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나니까 인천에서는 정치권 인사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시민단체 주관으로 자, 이런 모임이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어시장 소상공인 횟집 살리기 인천의 힘, 이런 모임이 이제 어제 또 모임을 가진 걸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분들 취지는 이겁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괴담으로 인해서 지금 이미 어시장 소상공인들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통에 지금 놓여들고 있다. 이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손님이 아예 그 팔이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님이 없다. 우리 국민들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뭔 발표가 정치권에서 하면은 그걸 아주 빨리 받아들이세요. 아주 스폰지처럼. 그게 이런 게 바로 그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지금 연안부도 소래어시장은 그 앞에 또 어떤 그 꽃게 다리 잘린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힘들었는데 오염수 방류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아예 양쪽이 지금 손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선 돕자, 이런 모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임이 부산에서도 있었습니다. 부산 그 사진 한번 열어줘 보시죠. 부산에 있는 어민 관련 단체들이 고기를 잡으면 소비를 해줘야 될 식당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지금 어민들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수산물 절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 2천여 명 이상이 참여를 했는데 우측 사진을 보십시오. 거의 뭐 큰 절 올리면서 시민들한테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는 부산일보에서 취재한 거를 저희가 지금 가져와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천에 이제 시민단체들, 자, 저런 일도 있었고, 그러면 우리 이 정치인들 괴담으로 인해서 어민들 그리고 이 소상공인인 횟집 사장들 이분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으니 이분들을 돕자 해서 모임 만들었고요. 이분들이 이제 8월 초 날짜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연안부도 어시장 사거리에서 그 오염수 관련 괴담 중단하라 하는 촉구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 의한 오염수 괴담 이거 중단을 강력하게 이날 요구를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이제 맘모스회관이라고 하는 그 횟집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점포가 한 27곳이 지금 영업 중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좀 크기가 뭐 업소마다 다르겠죠. 뭐 작은 데는 한 20명 정도 들어가고 큰 데는 한 40,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점포 27곳이 맘모스회관에서 회를 좀 팔고 있답니다. 수산물을. 그래서 이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촉구대회 끝나고 540명이 그 횟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왜 540명이 나온 근거는 27곳의 점포 곱하기 각 점포에 20명씩의 손님이 이제 들어가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27개 20명이니까 540명이 맞죠. 그래서 540명의 자발적 손님들이 이날 횟집에 가셔서 수산물로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비용은요 1인당 32,5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식사하시는 분은 본인이 32,500원을 내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40명이 인천 시민을 대표해서 이날 이 맘모스회관 횟센터에서 본인이 돈을 내고 그래서 수산물 우리 안전합니다. 소비해 주십시오라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어떤 그 소상공인들한테 이걸 이날 하루 매출로 해서 어떤 그동안 피해가 보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은 가질 것 같아요. 용기를 가질 것 같고요. 이 어려운 상황 극복해야지 하는 그런 힘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권 또는 아니면 보수 쪽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었고요. 반대로
어, 환경단체, 일부 환경단체 그리고 진보 진영의 움직임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요. 우선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하고 인천 지역연대, 그다음 기후 위기 인천 비상 행동,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모인 지역 시민단체, 이분들이 지난 10일 날 이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방사선 오염수 해양 투기는 현재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인천 시민단체는 일본의 방사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들어갑니다라고 이날 선언을 했습니다. 녹색연합도 이런 지적을 했어요. 육상 보관 고체화 할 수 있는데 이런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IAEA의 검증은 편협하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인천 녹색연합은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인천 본부도 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건 이제 시민단체, 환경단체 쪽 움직임이고, 이 어떤 방류수 오염 문제를 확산시킨 장본인이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경우에 따라서 정의당하고도 이렇게 좀 합류를 할 예정인 것 같고요.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해서 이 오염수 방류 저지 시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전이나 어떤 그 정류장 이런 쪽 가서 주로 캠페인을 전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쪽은 선동적하지 마라 그러고, 이쪽은 우리는 시민들 모이는 데 가서 캠페인 하겠다, 지금 이렇게 좀 대립각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론이 양분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이 상황에서 피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업 관련 종사자 아니면 그 판매를 주로 하시는 우리 센터 사장님들이 우선 피해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이런 그 흐름인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그 당내 주요 쟁점 현안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진 않아요. 그 상황에서 계속 괴담은 만들어지고 있고요. 괴담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 그게 그거 중요한 일이냐, 이렇게 또 반박을 또 하는 그런 비슷한 일도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희우 원영 의원 자체도 그게 산하 기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기구 아니구가 또 이렇게 나중에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에 저희는 산하 기구가 아닐 경우에는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게 전제로 깔렸기 때문에 또 이쪽 보수 쪽에서는 그 발언을 중시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역도 갈리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 방류 사태, 여기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 이 사업이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괴담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저희 썸네일 아래측에 그 도심 복합사업 추진 관련해서 동남역 남측 방향이 감성동 218번지 일원인데요. 이쪽이 도심 복합사업 추진 지역 예정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는 지금 기사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도심 복합사업, 이거는 이제 원 명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취지는 이제 보통 그 도심들 중에 그 역세권이 좀 노후화되고 낙후된 데가 많아요, 건물이. 그리고 저층으로 지어진 건물도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게 토지 소유자도 많고 또 땅값도 비싸다 보니까 이거 재건축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요. 그래서 이제 민간 사업이나 공공 사업이나 원래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토지를 다 매입을, 재건축이면 좀 다르지만은 순수 민간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를 다 건설회사가 매입을 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공공 사업도 관이 다 매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그 소유주 아니면 거주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이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소유주가 2분의 1 이상 이 사업에 동의를 하면 이 땅을 공공기관이 맡아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 들어가고 이 좀
이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같이 복합으로 해서 이 사업을 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도 들어올 수 있고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게 주거지만 개발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단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처음에 한 10% 대상지 주민들이 10%가 동의를 하면 예정지구가 되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 아니면 토지의 절반 이상이 들어오면 이제 진짜로 지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 사업을 2021년도 2월에 도입한 이유는 이 주택지를 좀 보급을 많이 하겠다는 의도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시법이기 때문에 2024년 9월까지만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인천에는 이미 이제 두 곳이 지정이 돼 있어요. 인천이 이제 미추홀구의 재물포역, 여기도 이제 3,412가구에 걸린 목표로 지정이 돼 있고, 굴포천역 2,530가구의 목표로 이쪽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군데가 된 거예요. 이번에 동암역 남측까지 기간 안에 토지 소유주들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이제 본사업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보면 참 공공이 붙으니까 사업이 가다 스톱되진 않겠죠. 토지 동의 비율만 맞는다면, 주거 주민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 비율만 맞는다면 일단 공공이 확정이 됐을 때는 가다 스톱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긴 하겠죠. 근데 개발의 주체가 이 시민들이 아니다 보니까 공공의 입장에다 맞춰 보니까 본인의 눈높이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됐을 때 얼마 이득금이 남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공공성이 가미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 사업이 나빠서 본인이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지? 이것도 지금 예측이 조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딱 들어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이제 역세권의 개발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유익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공공을 넣어서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단점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인천에서는 세 곳이 동암역 남측 포함해서 세 곳이 됐다는 거고요. 장점은 있어요. 이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맘만 먹어서 이게 주민들 동의만 된다면 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사업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주민들 동의를 이끌어내서 이 동암역 주변이 개발이 될지, 아니면 앞서 지정된 재물포역과 굴포천역에도 이런 도심 복합 사업이 추진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련한 뉴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 힘차게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